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7개의 거대 기업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아마존을 보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엔비디아나 알파벳처럼 AI의 최전선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메타처럼 소셜미디어의 제왕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일상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어쩌면 제일 친숙한 기업인데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동료들에 비해 유독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겉으로만 보면 마치 거대한 몸집에 발이 묶여서 성장에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는 아마존의 그 익숙한 모습 넘어 시장에 아직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진짜 성장 엔진은 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익숙함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아마존을 보면서 주저하는 데에는 아주 그럴듯하고 또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종종 가장 흥미로운 기회는 모두가 동의하는 그 우려의 바로 뒷면에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오늘 대화는 바로 그 표면적인 걱정과 숨겨진 잠재력 사이의 간극을 파헤쳐보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그럴듯한 이유들부터 제대로 짚어보죠. 첫 번째는 역시 아마존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캐시카우인 클라우드 사업 AWS 아니겠습니까? 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60%를 책임지는 곳간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들이 보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나와요. 첫째는 수익성입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니까 예전 같은 그런 폭발적인 이익률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고요. 둘째는 시장 점유율에 대한 인식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의 추격이 워낙 거세니까요. 네, 그렇죠. 예전 같은 압도적인 지배자 이미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본 지출, 그러니까 설비 투자 계획을 2025년에 연간 1,2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1,250억 달러면 웬만한 국가의 1년 GDP보다도 많은 돈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수익성도 예전 같지 않다는데 저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다고? 저거 다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인이에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현금을 그야말로 태우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죠. 과연 이 막대한 투자가 미래에 그만한 결실로 돌아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AWS를 둘러싼 첫 번째 우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당장은 비용 부담이 너무 커 보인다는 거군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게 이것뿐만은 아닐 텐데요. 당장 돈을 벌어줘야 하는 본업,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쪽 수익성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두 번째이자 어쩌면 더 근본적인 우려입니다.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 영업이익률이 한 5% 수준이거든요. 5%요? 네. 근데 이게 심지어 연회비로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프라임 구독 같은 고수익 서비스를 다 포함한 수치예요. 순수하게 물건만 팔아서 남기는 이익은 훨씬 더 박하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보통 매출이 늘면 고정비가 희석되면서 이익률이 좋아지는 게 상식인데 최근 분기에는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건가요? 이건 뭐 상식과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단순히 물류비나 인건비 상승 같은 일시적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골머리를 앓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건은 더 많이 팔았는데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었다. 이건 이 사업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기 위해서 더 빨리 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큰 우려가 아마존의 발목을 계속 잡아온 거죠. 자, 정리해보죠. 한쪽에서는 미래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AWS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건을 팔아도 거의 돈이 안 남는 것처럼 보이는 전자상거래 사업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말 답답하고 복잡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막대한 AI 투자가 이게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아마존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전략적 설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12억 5천억 달러라는 숫자에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마존은 이 돈을 단순히 경쟁사를 따라잡기 위한 뭐랄까 방어적인 지출에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게임의 판 자체를 바꾸기 위해, 즉 자체적인 컴퓨팅 솔루션을 개발하고 하드웨어 독립을 이루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체 솔루션이라면 그거 마치 애플이 인텔 칩을 버리고 자체 개발한 M 시리즈 칩으로 맥북 성능을 극적으로 끌어올렸던 것과 비슷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남의 엔진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내 차에 가장 완벽하게 맞는 엔진을 내가 직접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클라우드 업계의 M칩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래비톤 5라는 자체 개발 프로세서예요. 이 칩을 탑재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는 이전 세대 기술보다 비용 효율성이 무려 25%나 뛰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성능 좋은 칩 하나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기술적인 독립선언 같은 거군요. 이제 더 이상 엔비디아나 알파벳 같은 특정 칩 공급업체의 가격 정책이나 공급 일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로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개발 비용이 막대하게 들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최적화하는 지극히 현명한 수입니다. 모두가 AI 칩을 구하려고 엔비디아 앞에 줄을 설 때 아마존은 자신만의 고속도로를 닦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또 에이전트 AI 분야에서도 조용히 성과를 내고 있어요. 사이버 보안 회사인 트렌드 마이크로나 신용평가사 익스페리언 같은 대형 고객들이요. 복잡한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바로 AWS의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아마존이 AI의 특정 분야에서 이미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렇군요. AWS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미래의 혜자를 더 깊고 넓게 파기 위한 거대한 투자였다는 관점으로 완전히 재해석되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문제, 즉 수익성 낮은 전자상거래 사업으로 넘어가 보죠.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이 사업은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반전이 숨어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아마존은 어떻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가? 이게 아니고요. 아마존은 그 엄청난 수의 방문객들을 이용해 어떻게 돈을 버는가로 말이죠. 아마존.com은 이제 상품 판매 플랫폼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쇼핑몰에 가장 좋은 자리에 광고판을 설치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광고 회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라 물론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게 정말 사업의 본질을 바꿀 만큼 큰가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5년 첫 3분기,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아마존이 광고로만 벌어들인 수익이 470억 달러가 넘습니다. 470억 달러요? 9개월 만에요? 잠깐만요. 그 숫자를 좀 실감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건 스타벅스나 나이키 같은 글로벌 기업의 1년 전체 매출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그냥 상품 페이지에 광고를 붙여서 그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따로 있어요. 그 470억 달러라는 광고 수익은요, 작년 한 해 동안 아마존의 전체 전자상거래 부문이 그 수많은 상품을 팔고 배송해서 남긴 영업이익보다도 많습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은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이익보다 그 물건들 옆에 광고를 붙여서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군요. 이건 사업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신호인데요. 아마존은 더 이상 유통회사가 아니라 유통을 미끼로 쓰는 미디어 회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업의 본질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낮은 마진의 상품 판매는 사람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고 진짜 이익은 그들이 남긴 발자 추이와 시선을 광고주에게 판매함으로써 창출되는 구조로 진화한 거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리테일 미디어 광고 시장,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소매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시장이요. 올해 1,84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3,120억 달러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 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아마존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가장 많은 사람들과 가장 강력한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결국 투자자들이 걱정하던 저마진 전자상거래 사업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아마존만의 금광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모두가 전자상거래의 낮은 마진율이라는 땅 위만 쳐다보고 있을 때 아마존은 그 땅 밑에서 조용히 엄청난 규모의 광고라는 유전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시장이 보는 아마존은 이랬습니다. AWS는 막대한 투자 부담과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본업인 전자상거래는 팔아도 남는 게 없는 복잡하고 성장이 정체된 거대 기업. 하지만 그 이면의 진짜 그림은 완전히 갈랐습니다. AWS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자체 AI 칩과 솔루션으로 기술적 독립을 이루면서 장기적인 비용 경쟁력과 기술 리더십이라는 강력한 해자를 파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두가 걱정하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사실은 비교 불가능한 규모의 트래픽을 바탕으로 한 초고수익 광고 사업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었죠. 중요한 것은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단순한 예측이나 희망이 아니라 이미 광고 수익 급증이라는 형태로 재무제표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겠네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는데 시장은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바로 그 지점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아마존을 수익성 낮은 유통 공룡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기술 독립을 이룬 클라우드 강자이자 고성장 광고 플랫폼을 소유한 다각화된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다른 매그니피센트 세븐 동료들을 빠르게 따라잡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우려가 오히려 아마존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창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마존의 표면적인 문제들 뒤에 숨겨진 두 개의 거대한 성장 동력, 즉 자체 AI 기술을 통한 하드웨어 독립과 전자상거래 트래픽을 활용한 광고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익숙함에 가려져 있던 거인의 새로운 모습을 엿본 기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아마존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WS와 미디어, 광고 측면을 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가진 또 하나의 어쩌면 가장 거대하고 물리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물류 네트워크죠. 아마존은 자체 상품 배송을 위해서 페덱스나 UPS에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육상 및 항공 물류 인프라를 전 세계에 구축했습니다. 지금은 이 엄청난 인프라를 주로 자사 상품 배송에만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아마존이 이 거대한 물류망을 외부에 개방해서 하나의 독립적인 글로벌 물류 사업으로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어떤 기업이든 아마존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물건을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아마존의 창고 안에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광고 사업보다 더 거대한 또 다른 잠자는 거인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